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이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더 큰 민심을 가진 물을 가집니다. 한국 정치에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있으면 반대로 합니다. 토론과 설득하는 정치 있습니다. 토론과 설득하는 정치 있습니다. 노무현이 참나가 따라가며 손들고 있습니다. 다시 노무현 절인의 회의라는 말을 정치하는 나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를 한다? 정치적 구분을 따라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냥 그 모든 건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당 정치의 순수이며 그냥 끌어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민심이 성능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독선과 북쪽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치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판단한 인식이 60%상 민주당의 인식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국내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승가와 싸움을 되었습니다. 대화하고 있면서 공동체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제대로 보겠습니다. 승가주식 때문입니다. 승가주식 때문입니다. 승가주식 양당 특혜, 승가주식 반대, 복지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북두와 변호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가주식은 문명의 규칙이 아닙니다. 정부의 규칙입니다. 군주정, 독재정, 제국주의의 규칙이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닙니다. 승패도 불구하고 차이도 불구하고 대화, 공존, 협력하는 게 문명이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승가주식 일사불란의 5.18 제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각자 생의 간섭에 불공정 민생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와는 폐업 대응을 제한한다. 이제는 승가주식 각자 보정이 빠른 템포 그리고 돈을 내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운전 해결하는 정치, 유명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기는 정치에 다시 한번 질문한다. 이기면 무슨 소리냐?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국민은 더 갈라지는데 정권을 찾는 이력성을 찾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중의 민생을 끄고 있는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수는 산업화 소설, 지금은 민주화 소설을 잃어버리고 결국 상향에 대한 적대 의존하는 정치가 나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조잘거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듯합니다. 하나마나 한 소리, 자신들의 탈당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오로지 국회의원 한 번 더 연명해보겠다는 불굴의 투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탈당 선언을 하는 이 자리에 윤영찬 의원만 쏙 빠졌는데요. 같이 탈당하기로 하고 본인만 발을 뺀 겁니다. 오죽하면 김종민 의원마저 탈당 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인데요. 지들끼리도 목적을 위해 뭉쳤을 뿐 그저 이해관계의 당사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 누가 빠진 건지 누가 없어진 건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요. 흡사 돼지가 자기만 빼고 숫자를 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영찬 의원은 왜 갑자기 빠진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들이 결국 그 알량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자고 이런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반명계 4인방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는데요.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이런 사실을 함께 탈당하는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 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고자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알턴 이빨이 빠진 것 같고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왕 나갈 거 빨리 나가지 무슨 간을 그렇게 보며 재고 또 재고 있다가 이제서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떠들어댔는데요. 뭐 대략 비판을 위한 비판, 자신들의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냥 궁금한 분들은 찾아서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소중한 방송 시간을 이들의 뻘소리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제 이낙연 쪽 신당에 가려고 하는데 원칙과 상식이 뜯어 말렸습니다. 왜죠? 네,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4명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뢰도나 이런 게 가깝게 정도가 다 좀 다르고요. 네 명이 다 다르고 각자 입장이 다르고요.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건 윤영찬 의원인데 윤영찬 의원은 지금 경쟁자가 현모 변호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근택 변호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나 현근택하고 친하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당에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쟁자가 강력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이낙연에 대해서 완전히 이낙연의 보스로 모시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5일에 공동창당하는 것까지 사실은 얘기가 갔었어요. 이준석, 이낙연. 하여간 이준석 포함해서 여기에서 공동창당하는 것까지 얘기가 가다가 이게 어그러졌어요. 사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캐릭터 안 맞아. 사실 좀 예측 가능한 이야기긴 하죠. 캐릭터 안 맞다. 일단은 말하는 템포부터 사람들이 다 달라.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상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결합을 하는 거는 각자 각계 약진을 하다가 결국은 2월 중순 이후가 될 거예요. 원래는 1말 정도에 결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림 이번에 총선 판하고 이낙연이
생각하는 거하고 원칙과 상식이 생각하는 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준석은 이런 거예요. 너무 이낙연이나 이 원칙과 상식하고 빨리 결합을 하면은 이분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거야. 그런 그렇죠. 지점이 있겠네요. 대구 쪽에서 활발하게 했던 이 보수가 갑자기 여기 이 당에 이낙연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준석 당에 오겠냐.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계 약진을 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월 25일에 공동 창당하는 것까지 검토가 됐다라는 건 팩트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그러진 이유가 다 이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쉽지 않고 각자 각계 약진하고 냄새는 계속 풍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하지만은 2월 중순 설 연휴 이후에 이런 예언 좋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게 급속도로 이제 속도가 날 거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 탈당 총선 불출마, 신당 창당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 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는데요. 이분도 외형상은 주저리 당에 남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 공천이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역구 경선 경쟁자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당윤리 감찰 지시를 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현 부원장 징계 여부를 두고 전날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는데 탈당을 예고한 원칙과 상식에 내분을 노린 의도적 노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의원은 이날 최종 잔류결정 배경에는 현 부원장에 대한 이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작용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중론인데요. 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만약 당직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윤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낙지파로 분류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이낙연과의 결별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여선웅 전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공천이었냐라며 윤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는데요. 이쯤 되면 공천을 위해서라면 원칙도 상식도 없는 겁니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결국 이 대표와 정 의원 간의 전날 현 부원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징계 논의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이를 공천부장 신호를 주는 것으로 착각해 원칙과 상식에서 알아서 이탈한 건데요. 윤 의원의 잔류로 단체 행동을 결의했던 원칙과 상식의 탈당 선언에 대해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표의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수를 읽는다고요? 그럼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결국 원칙과 상식의 목적은 공천이었으며 그 알량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윤영찬 의원님이 의원님들한테는 민주당 잔류의 이유를 짤막하게나마 밝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며칠간 지역구 공천 상황의 변동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요. 윤영찬 의원 입장문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장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유, 배경은 저희가 요 이상 얘기하는 건 조금 신뢰라고 봅니다. 윤영찬 의원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라고 지금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난리가 지금 아직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다 감내하고 가는 거죠. 중앙일보 정용환입니다. 어쨌든 그 윤영찬 의원 잔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석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세 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발표해 주세요. 일단 그건 예. 청하용인에서도 용이 하나 빠졌잖아요. 아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